안녕하세요. 권혁준과 함께하는 성공취업 엑스파일. 오늘은 한국은행에 부는 새로운 돌풍,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 카카오은행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프레젠테이션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란색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이제 프레지를 준비할 때마다 그 은행에 대한 또 그 금융사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드러낼 수 있는 이제 컬러 마케팅도 항상 고려를 하는데요. 역시나 뭐 카카오 하면 노란색이다 보니까 이렇게 노란색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자, 한번 기업 분석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은행 가보면요. 설립일은 16년도 1월 22일 돼 있고요. 대표는 이용우, 윤호영 대표로 돼 있습니다. 매출액은 한 2,700억 정도 나왔고요. 점포수 의미 없습니다. 이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은 이제 마이너스 162억 원 정도가 나왔고요. 그다음 당기 순이익은 적자였죠. 158억. 마이너스가 났고요. 자, 인원 현황은 390여 명 정도 됐고요. 평균 연봉은 한 6,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 많이 찾아보시면 한 5천 얼마 이렇게 나온 데도 있는데요. 그건 한 8개월치. 그 당시에 조사했을 때가 카카오은행이 사실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한 8개월치 연봉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잘못 알고 계셔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통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한 시중은행의 한 70%, 80% 정도가 연봉이거든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한 6,500에서 한 7,000 정도가 이제 연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총 수신은 이제 9.4조 원 됐고요. 총 여신 같은 경우는 한 7조 8천억 원 정도가 나왔죠. 고객 수는 한 683만 명. 고객 수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정말. 예, 저도 보면 고객 수를 보면요. 정말 어마어마하다. 그중에 한 명이 접니다. 여러분도 될 수 있죠. 여러분도 이 카카오뱅크의 카카오은행의 하나의 고객일 수도 있어요. 저도 이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고객 수가 많다라는 게 정말 좀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기업 분석도 들어가 볼까요? 특징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첫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을 통한 비대면 영업을 주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금융과 IT 기술을 접목한 혁신을 통한 기존 은행, 어떤 시중은행과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자, 뭐 본점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성남시에 있고요. 그다음에 원활한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바일 뱅킹 2개, 전산 데이터 2개를 운영하고 있다. 16년도 1월 22일에 이제 설립이 됐고 17년도 4월 5일에 은행업 본 인가를 득하여서 7월 27일, 17년도 7월 27일에 대고객 영업을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도 가면 연역이 있어요. 15년도 11월 29일에 보시면 은행업 예비 인가를 받았는데요. 한국투자금융지주와 KB, 국민은행 등이 이제는 공동 발기해갖고 11곳에서 컨소시엄을 묶어갖고 이거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비 인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주식회사 설립을 했는데 아시겠지만은 카카오, KB 국민은행, 서울보증, 우정사업본부, 넷마블, 이베이, 예스24, 텐센트 이렇게 해서 공동 발견이 됐는데요. 주식수도 이제는 그대로 나눠 가졌습니다. 한국투자금융이 58%, 카카오가 10%, 국민은행이 1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랜드명은 카카오은행인데 이게 과연 누구 거냐 말들이 항상 많아 왔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과연 누구 거냐. 브랜드명은 카카오.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식수를 보자면 한국투자금융지주가 굉장히 월등히 많다. 물론 이거는 이제 조만간 바뀔 겁니다. 자, 넷마블 게임즈 4% 나오는데 우정사업본부도 4% 있고요. 이베이 코리아 4%. 굉장히 먼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잘했죠. 그다음에 여기 나오면 스카이블루 럭셔리 인베스트먼트가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그 텐센트입니다. 뭐냐면 텐센트가 100% 지분 투자해서 만든 자회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텐센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4% 가지고 있고요. 예스24 2% 정도 있어서 지분 구조가 이렇게 좀 나눠져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는 자본금을 투자해서 만든 회사다 보니까 뭐라 할까요? 이제는 다양한 어떤 영업에 대한 아니면 여러 가지 콜라보레이션이 가능한 그러니까 확장성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다라고 은행이다라고 보시면 이해하면 좀 빠르겠습니다. 특히 저는 눈여겨보는 게 이런 게임 업체, 그다음에 텐센트
이런 또 전자상거래 기업인 이베이 코리아 이렇게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앞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좀 볼까요? 이제 다음 연역 봤더니 은행업 본인가 받았죠. 그래서 이게 17년도 4월 5일에 본인가 받았다라고 해서 은행연합회 22번째 정사원으로 이제 등록이 돼 있다. 그래서 은행연합회 사이트 들어가시면 실제 카카오은행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뱅크 영업 개시했죠. 대고객 서비스 7월 27일 날 해서 더 쉽게 더 자주 만나는 은행을 이제는 목표로 해서 수신 여신 체크카드 외화 송금 모바일 서비스 이런 대고객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는 연역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겠고요. 기업 분석 가볼까요? 자, 특징 나옵니다. 특징 나오는데요. 한국 카카오은행은 국내 최대 모바일 메신저 앱인 카카오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쟁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런 거는 제가 꼭 알아두라고 말씀드립니다. 특징, 특장점을 제가 소개할 때는 항상 여러분 그 은행에 대해서 또한 그 기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기업에 대한 분석 내용이거든요. 자,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통과됐죠. 이후에 이행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당사를 중심으로 원활한 자본 확충이 가능해졌고요. 한국 카카오은행은 17년도 9월 및 18년도 4월 각각 5천억 원의 유상증을 통해서 자금을 이제는 유통을 시켰죠. 그래서 이런 게 어떤 이익 창출에 조금 기대를 할 수 있겠다는 것과 빅데이터 기반의 금융 서비스 개발, 뭐 펀뱅킹, 간편 결제 이런 어떤 4차 산업혁명에 맞물려서 실제 투자가 된다는 부분. 중도상환 수수료와 ATM 수수료 무료였잖아요. 사실 면제하는 등 고객 중심의 금융 패러다임 개척을 했다. 무슨 얘기냐면 매기 효과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카카오은행, 카카오뱅크 나오는 이후에 많은 시중 은행들이 뭐 했나요? 긴장 많이 했죠. 그다음에 무엇보다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바일 뱅킹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고요. 또 은행업이 또 뭐가 바뀌었냐면 신입사원을 뽑을 때 뭘 뽑았냐? 이제 뭐 영업 직원 직구는 당연하고요. IT 개발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인력도 실제 18년도에 많이 뽑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공계 출신들이 은행을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야 정말 매기 효과로서 우리나라의 은행 시스템을 카카오뱅크가 많이 변화시켰다라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 나오고요. 자, 예금 볼까요? 예금. 자, 보면은요. 원화예수금 잠깐 볼게요. 뭐 원화예수금 본다면은 18년도 3분기가 이제 최근 자료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은행에 나온 3분기 보면은요. 이제 합계 한 9조 3천억 원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한 9조 4천억 정도 아까 보셨듯이 원화 예수금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9조 4천억이 이러면 내가 과연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인지를 모르시잖아요. 이게 뭐 9조 그러면 어느 정도지?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원화 예수금 기준으로 보여주면요.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쭉쭉쭉 나와요. 보면은요. 국민은행이 이제 점유율이 21%, 그죠?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우리은행이 17%, 예수금으로 본다면. 근데 가장 낮은 기업은행이 뭐 7%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는데 이게 91조입니다. 91조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카카오뱅크는 얼마라고요? 9조예요, 9조. 그러면 한 10배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야 이거 뭐 카카오뱅크 뭐 여기에 끼지도 못하네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좀 이따가 제가 이제 대출에 보여드릴 텐데 여신 쪽 보면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먼저 원화 예수금 보면은 원화 예금 플러스 CD, 표지여금, RP까지 다 해서 이게 원화 예수금인데 사실 그런 것만 치고 본다면은 카카오뱅크는 대단한 거예요. 사실 9조의 원화 예수금이 있다는 거는 정말로 탄생된 지도 얼마 안 된 은행이 벌써부터 9조의 여신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고요. 또한 제가 한번 볼게요. 이거. 좀 이따 이제 요거 먼저 보겠습니다. 요거 먼저 보면은요. 먼저 말 나온 김에 자, 대출 먼저 보면은 보세요. 뭐가 나오나요? 가계자금 대출하고 주택자금 대출밖에 없어요. 이게 좀 특징이죠. 무슨 얘기냐? 사실 뭐 여신이나 수신이든 뭐든 간에 일단은 기업을 평가하는데 다 봐야 됩니다. 여신, 수신 다 보는데 기본적으로 매출이 어디서 나오느냐? 은행업은 이자거든요. 예대 마진부터 나옵니다. 그럼 이자 수익에서 나오는 건데 기본적으로 대출해 주는 게 뭐냐면 가계자금 대출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나올 데가 없죠. 그런 거 치고선 지금 카카오뱅크가 이 정도 하고 있다는 거는요. 저는 정말로 높게 평가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물론 영업이익이라든지 아직은 본 궤도에 안 올랐지만
기본적으로 안 좋은 이런 환경 안에서 지금까지 규제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뛰어왔다는 것만 하더라도 저는 야, 카카오뱅크가 정말 카카오은행이 열심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지만은 19년도에는 이제 기업 대출도 나선다는 점이 좀 특징입니다. 기업 대출 나서야죠. 사실 은행이라면 이제는 뭐 은행이라면 말 그대로 가계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업 대출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뛰어든다면 글쎄요. 시중은행이 바짝 긴장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또 제3은행이 탄생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카카오뱅크가 기업 자금 대출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많은 판도가 많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예금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자, 예금으로 들어오면요. 자, 여기서부터 자, 그래서 기업은행과 봤을 때는 뭐 10배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뭐 상품 지금까지 규제 안에서 본다면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비슷합니다. 국민은행이 역시나 업계 1위이기 때문에 가장 워낙 예수금이 높고요. 이런 부분만 봐도 우리가 업계의 순위를 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점포당 평균 예금 실적 나오는데요. 이건 뭐 넘어가고요. 이거 볼게요. 이거 저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1인당 평균 예금 실적입니다. 이게 얼마예요 도대체? 100만, 1000만 얼마요? 한 사람당 230억의 평균 예금 실적을 냈습니다. 여러분 이제 카카오뱅크 들어가시면 이 정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감당할 자신 있나요? 물론 뭐 한 사람이 영업을 뛰어서 그런 건 되지 않지만 물론 워낙 영업 그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규모에 비해서 나누게 한 거겠죠. 근데 뭐 말 그대로 이런 차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영업 기본적으로 하셔도 이 정도의 어떤 각오는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차트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카카오은행, 카카오뱅크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자료가 없거든요. 이제 면접 자료도 많이 없고요. 사실 기업 자료도 사실 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오질 않았어요, 사실. 근데 제가 정말 어렵게 주위에 도움을 얻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렵게 이제 자료를 찾아봤더니 야, 이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1인당 평균 예금 실적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해서 여러분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서 야, 내가 카카오뱅크에 들어가면 뭐 내가 그래서 영업망 들어가겠죠, 대부분. 원래 또 카카오뱅크가 뽑는 직군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경력직 위주로 뽑기 때문에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마 거기다가 아마 카카오뱅크에서 관심 있다 아마 경력이 한 1, 2년 정도 있으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보시면 아마 어마어마하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17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뛰었죠. 그만큼 실적도 많이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출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보면 대출금 쭉 보면 나오고요. 보시면 많이 뛰었어요, 실제. 대출금이 뭐 많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영업을 잘한 거죠. 그래서 와, 보면은 정말 많이 뛰어서 정말 카카오뱅크가 17년도에 비해서 18년도는 굉장히 이제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알 수 있겠고요. 대출 현황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업 대출 나서면 판도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볼까요? 자, 카카오뱅크의 지점수는 라고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그 기업 분석 처음 했을 때 그랬잖아요. 의미 없다. 점포수 의미 없다고 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한번 퀴즈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카카오뱅크의 지점수는 몇 개일까요? 이거 맞추시면 이제 어느 정도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아시는 분인 거고요. 모르시면은 진짜 이제는 말 그대로 시장 처음 들어오신 분이죠. 취업 시장에.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카카오뱅크의 점수 체크해 볼 수 있겠네요. 뭘까요? 지점수는 몇 개일까요? 한 개입니다. 한 개. 한 개예요. 본점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카카오뱅크의 기본적인 자세가 뭐였죠? 그렇죠. 모바일입니다. 모바일 중심으로 오프라인 영업점이 없이 거죠. 이게 이제 인터넷 은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퀴즈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그만큼 혹시나 여러분 머뭇거렸었던 분들 몇 개지? 이러시는 분들은 기업 분석이라든지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알아보셔야 되겠다. 특히 인터넷 은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부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은행은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영업점 보면요. 카카오뱅크는 모바일 앱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영업점은 별도 운영되지 않는다라는 게 정답이고요. 자동화 기기 설치 현황도요. 당연히 보유하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적인 공시 자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좀 볼까요? 그래서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목별로 제가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 모르신다 그러면 제가 지금 항목별로 준비하는 거 이걸 꼭 읽어보시면서 개념부터로 잡으셔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앞으로 은행은요 이렇게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제3은행도 이제 곧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는 많아지거든요. 근데 인터넷 은행에 개념이 없으면 안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자, 사업 부분의 특성이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은 점포를 통한 대면 거래를 하지 않는 척. 그래서 비대면입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주로 영업 채널을 하는 무점포 비대면 거래 방식의 은행이고요. 금융과 ICT 부분의 결함을 통한 금융 서비스의 글로벌 전진 추세에 따라 한국에서도 2015년도에 금융위원회에서 도입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게 K뱅크랑 카카오뱅크라는 거. 현재 2개의 인터넷 전문은행 되고 있죠. 앞으로 더 추가가 됩니다. 현재까지 이제 카카오은행 말씀드렸어요. K뱅크 말씀드렸고요. 2개의 사업자가 하는 과점 시장이라는 거. 이제 앞으로 19년도에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서 이제 더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인터넷 전문은행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중금리 대출입니다. 중금리 개인 신용 대출, 간편 심사 소외 대출, 체크카드, 간편 해외 송금 등이 있고, 전월세 뭐 자금 대출이라든지 펀뱅킹, 간편 결제 확대 이런 부분 어떤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시중 은행들이 잘 취급하지 않았던 중금리 대출이라든지 시중 은행들이 실제로 소홀히 했던 어떤 이런 서비스들을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기본적으로 들어와서 그 파이, 그 시장을 가지고 가는 어떤 그런 구조였는데, 이제 뭐 통계가 나왔지만은 뚜껑 따고 보니까 사실 K뱅크는 중금리 대출 잘 했습니다. 18년도. 근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막상 통계를 내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카카오뱅크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중금리 대출을 19년도에는 많은 상품으로 내놓을 계획이다라고 이미 사업 보고서 때 밝혔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이런 중금리 대출 상품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아무튼 인터넷 전문은행은 이러한 특성을 시장 현황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자, 시장 현황 네 번째로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영위하는 업무 범위가 일반 은행 및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첩됨에 따라 모여 인터넷 전문은행의 빠른 성장에 대비한 기존 은행들과의 경쟁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의 취지는 조금 차별을 두는 거였지만 사실 막상 뚜껑 열고 보니까 이 중첩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시중은행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과연 그 판도가 은행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직후 시중은행들의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해서 그죠? 수신금리 높였죠. 그다음에 앱 출시 많이 했죠. 말 그대로 고객센터 확충 많이 하면서 비대면 영업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서비스나 서비스 출시 여부가 향후 이제는 성장의 기준점이 될 수도 있다. 핵심 요소가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겠고요. 그러면은 경기 변동에 대한 특성이 있습니다. 은행업은요 역시나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휘둘리죠. 건전성, 자본 적정성, 유동성 규제,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를 통한 이런 어떤 제도하고도 굉장히 맞물려 있고요. 그다음에 성장성을 둔화시킨 요인이 될 수 있다. 쭉쭉 읽어보면은요, 이것도 나오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수익성도 떨어졌습니다. 아시겠지만 은행은 뭐예요? 예대 마진, 순이자 마진이 나와야지만 사실 성장하는 게 바로 금융업의 중에서도 은행업이기 때문에 이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금리가. 앞으로는 이제 이자가 상승될 거니까 이런 부분 좀 기대해 보면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건 좀 오타가 났네요. 정부의 대출 규제와 관리 지표가 나옴에 따라 하반기 가계대출 성장세는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제 주요 은행들은 그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경기 변동에 대한 특성이 있고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이 또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예금 대출 결제 등 금융 서비스와 핀테크의 접목을 통한 금융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금융 소비자들의 상품 및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견인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안정성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게 또 인터넷 전문 은행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이다라고 이제 정리해 드렸으니까 요거는 계속적으로 한번 머릿속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자, 면접에 나올 만한 그 이슈들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인터넷 은행 특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미 시행됐죠.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18년도에 9월 20일에 국회 통과가 되고 19년도 1월 17일부터 시행이 돼서 이게 뭐야? 은산분리였죠. 뭐야? 산업자본이 은행자본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게끔 이게 은산분리인데 기존까지는 뭐야? 은행 지분의 4% 이상 의결권 있는 지분 같은 경우 10%까지만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야? ICT 기업에 한해서 34%까지 늘려주겠다는 게 이 특례법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ICT 기업은 이런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해서 점유율을 많이 높일 수 있다. 지분을 34%까지 가지고 가면 뭐겠어요? 대주주 입장으로서 투자도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또 인수합병도 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례법이 굉장히 인터넷 전문 은행에서 요구했던 거고 이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제3 인터넷 은행이 이번에 나옵니다. 과연 어느 은행이 될까? 이런 데 본다면 중요한 건 뭐예요? ICT 기업이 이런 특례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ICT 기업이 뭐가 있을까 본다면 역시나 가장 지금 선두 기업은 네이버다. 그래서 네이버가 가장 제3은행으로서의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지금 관심을 받고 있죠. 그래서 혹시 모릅니다. 정말로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의 정말 은행도 싸움이 될지. 여러분 제가 카카오뱅크를 항상 보면서 또 여러분께서 이제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은행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느꼈을 때 뭐 하나가 있어요. 보통 시중은행과 똑같지가 전혀 않습니다. 정말. 시중은행과 준비하듯이 준비하면 안 돼요. 말 그대로 영업 상품도 다르고요. 시스템 자체도 다르고요. 기업 문화도 다릅니다. 이게 금융사야? 금융업인가라고 할 정도로 기업 문화가 완전 수평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ICT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념 자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개념 자체가.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만약에 네이버가 제3은행으로 된다, 들어온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제는 ICT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 또한 KT 통신 이렇게 싸움이 돼버리면 이게 전통적인 금융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내가 IT 기업에 들어온 거야, 금융업에 들어온 거야, 은행업에 들어온 거야 이럴 착각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 취업 시장도 지금 패러다임 자체 은행권에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변화의 흐름을 읽어 가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꼭 포인트를 기억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뭐 은산분리 규제 완화됐죠. 그 다음에 뭐야? 카카오 등 ICT 기업의 지분 확대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뭐겠어요? 향후 카카오은행은요 자본력이 무조건 들어오죠. 무엇보다 제가 포인트 짚어드린 건 M&A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이제는 그 자본력 가지고 M&A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뭐 M&A가 된다면 여러 가지 핀테크 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파이가 커지겠죠. 기존 시중은행들과의 경쟁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뭐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서 뭐야? 그만큼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진다. 그래서 영업 전쟁이 더 불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보자. 면접 이슈에 대해서 카카오뱅크의 전략 상품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개념 자체를 바꾸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임 통장 이건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마 영업 쪽으로 만약에 그 워낙 직무가 다양해서 이쪽으로 가게 된다면 사실 상품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모임 통장은 카카오뱅크에서 밀고 있습니다. 카카오은행에서 밀고 있기 때문에 모임 통장 같은 경우는 개인이 통장을 만들고 다수가 친목 요행하는 목적을 함께 모으는 통장인데요. 이용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임 통장 서비스는 고객이 필요로 하지만 불필요한 서비스를 편하게 만들겠다는 카카오뱅크의 고민에서 출발한 서비스다. 공유를 핵심으로 상품에 소셜커 서비스를 더한 대표적인 카카오뱅크만의 상품이다. 아니 이게 은행인가요? 저는 이거는 뭐 ICT 아닌가요? 근데 은행업입니다 지금.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모임 통장은 카카오뱅크의 대표적인 상품이 될 것이다. 수신 상품에 소셜 네트워크의 의미를 덧붙여 카카오뱅크만이 실현할 수 있는 서비스로 손꼽힐 수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 정도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겠고요. 모임에 참석하고 싶은 구성원들은 별도의 계좌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고 회원 관리도 쉬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보여드렸어요. 모임 통장 이렇게 카카오 친구로 바로 이렇게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대단하죠. 또 한 가지 뭐냐면 누구나 입출구 현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모임 통장 안에서 가보면 내가 이렇게 돈을 누가 썼고 그다음에 모임 통장에 그 현황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카카오만 가입돼 있으면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모임 통장은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갖고요. 독촉 메시지를 보내거나 회비 납부 업무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뭐겠어요? 이런 거죠. 그림에 보시면 자네 뭐 잊은 거 없나?
돈 내놓으라 이거죠. 돈 내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카카오를 통해서 말 그대로 은행, 기본적인 은행의 개념으로 보시면 크고 다친다. 그렇기 때문에 와 이렇게 정말 다양하고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런 모바일 앱을 통해서 또 카카오뱅크와 콜라보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뭐라 느끼냐면 야, 이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 또한 은행도 변화되겠구나. 이런 획기적인 서비스,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이제는 ICT와 맞물려서 이렇게 서비스가 나오고 있다. 이런 서비스 시중은행에서는 도저히 못 나오거든요. 카카오뱅크만의 강점이자 특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임 통장 정도는 여러분 한번 알아보신 다음에 여러분 어디 가서나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상품에 대한 구성, 상품에 대한 특징들은 꼭 알아보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한국 카카오 은행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어떤 걸 느끼셨나요? 그렇죠. 아, 내가 시중은행이 준비하듯이 준비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느끼겠고요. 기본적으로 ICT 기업에서 탄생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바일이라든지 ICT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 그다음에 사전 어떤 정보들을 많이 입수하고 많이 이해한 다음에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자소서에 녹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경력직을 많이 뽑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정도의 금융 지식은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아, 내가 이제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ICT 기업과 함께 맞물려서 상품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저는 권유드립니다. 한국 카카오뱅크에 준비 중이시라면 모바일과 좀 친해지셔라. 그래서 모바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모바일에서 이루어지는 은행이다 보니까 모바일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여러 가지 상품들을 좀 많이 알아가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